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장프로입니다. 네, 저는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자 니모어 15회 시작하겠습니다. 15회 많이 왔네요. 이제 뿌듯해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성탄절. 그 미국은 거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거의 그 캐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월부터 네.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지금 거의 사방이 성탄절이죠. 만연하게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니모어 우리 애청자방에 좀 올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워싱턴 DC에는 여기 그 캐피톨 힐에 그 의사당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또 있었죠. 네, 백악관 앞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뭐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래갖고 점등식 하는 게 이제 큰 행사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도 예. 뭐 거기에 준하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매년 점등식을 하는데 이렇게. 참 미국스럽다 싶은 게,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러 주에서 해마다 한 주를 이제 그러니까는 국회의사당 쪽에서 골라갖고 거기 있는 그 내셔널 파크,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이제 나무 큰 걸 하나 베어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갖다 주는데, 네. 거기 점등식에 참여하는 이제 그 어린이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 주에서. 이번에는 오레건주였는데, 예. 9살 난 여자아이가 이제 뽑혔다는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뽑느냐, 100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를 적었대요. 오레곤주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런 거를 자기 주 자랑 뽑혀갖고 얘가 이제 너무나 신나서 와갖고 폴 라이언 국회의장과 같이 점등식에서 이렇게 딱 사진도 찍고. 여기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부활절 때 뭐 백악관에서 에그롤 같은 거, 여기 또 보면은 각 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또 그 주에서 또 한 명을 딱 뽑아서 이렇게 얼마나 큰 추억이 될까. 그러니까 얘는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에 났다. 기사도 나고 사진도 나고 엄마 그렇지. 아빠랑 자기가 수업 중에 서프라이즈. 주지사가 그 교실로 들어오길래 왜지 뭐 그랬는데 엄마 아빠랑 이제 뒤에서 쫓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축하한다고. 네가 뽑혔다고. 그래서 그 뽑힌 어린이하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줄을 뭐 이렇게 좀 한 바퀴 돈대요. 워싱턴 오기 전에. 투어까지 하고. 네, 투어하고 그리고 온다니.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하나 모르겠어. 근데 우리도 왜 그 앞에 시청 앞 광장에 왜 점등식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어린이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어린이를 뽑느냐 이거 갖고 또 말이 많겠지.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돼 이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글짓기로 뽑는다 그러면 이제 글짓기 학원이 이제 전문 강사한테 쪽집게 또 이런 거 받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또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행사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걸 좀 잘하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긴 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니모에서도 저희들이 요게 제일 주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 주 내내 이제 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뉴스가 이제 거의 한 주 내내 나왔죠. 그냥 탑 뉴스를 장식했어요. 거의 매일. 진짜 참 그 뭐랄까 미국의 어떤 장례 문화 이런 걸 보는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이제 막 농담도 하고 막 낄낄거리니까 우리 정서는 조금 안 맞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그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갖고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녔는데, 하나가 이제 밥돌이잖아요. 95살인데 지금 그 조지 H.W. 부시랑 공화당 내에서 이제 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갖고 그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거수경례를 했잖아요. 그 장면. 그리고 여기 장례식에서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뭐 감동적인 얘기, 즐거웠던 얘기 하면서 사람들 웃고, 뭐 골프 얘기도 웃기고 뭐 울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맨 마지막에 거의 뭐 흐느끼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랬었죠. 이게 그 서양에서 장례식은 약간 뭐랄까 고인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좀 약간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음. 관례라고 해야 될까? 네.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침울하게 있으면 안 된다.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약간 그 인생을 좀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참 재밌었고,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네. 그 지인들과 가족들 모아놓고 네. 그 사람들 그 이제 돌아가신 양반의 음, 그 인생을 같이 반추해보는 예. 전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예.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서양식도 참 특이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옆에 오바마 대통령, 그 옆에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저기 상주로 이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카터 대통령까지 네. 이렇게 쫙 대통령들이 앉아 있고 그 바로 뒷줄에는 부통령들이 또 쫙 다 앉아 있었어요. 또 부부들이 예, 나란히 그 내외들이 다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뭐 대통령이 또 서거했다고 이렇게 다 또 전현직 대통령들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구나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미국이 참 거대한 용광로 같다. 네. 확실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니모 한반도죠. 한반도 우리나라와 북한 관련된 어떤 미국 정가의 분위기들을 알아보는데요. 지금 현재 제일 이제 핫 이슈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할 거냐 말 거냐, 서울에 오냐 안 오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한국에서는 거의 스무고개식으로 지금 그렇죠. 뭐, 예, 네. 온다 안 온다 며칠 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별다른 그 발표는 없어요. 우리가 예.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죠. 네. 예, 이제 청취자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은 수수께끼 같아 네. 이게. 근데 뭐 서로 뭐 며칠이다 이렇게 막 맞추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뭐 거의 조용해요. 보면 그 뭐 김정은이 서울을 뭐 오는 거가 뭐 오게 되면 또 뭐 기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그냥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지 뭐 이게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 잠깐 그냥 전달하는 뭐 조금 그 정도 차원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했던 말이 이제 지금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는데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내년 초 뭐 1월 2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니 북한이 지금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뭐 2차 정상회담 해야 되냐 이랬더니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역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다음번 2차 정상회담이 굉장히 생산적일 수 있다. 왜냐? 북한이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말이 좀 논리가 네, 이상하잖아요. 좀 역설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네. 볼튼 같이 강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뭐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언론이 많이 그렇죠. 이상하다. 네.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볼튼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히 이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백악관 볼턴 보좌관의 어떤 이야기가 되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턴도 정상 레벨에서 다시 한번 만나야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실무급 폼페오서부터 그 아래 실무급까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뭐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정상이 다시 한 번 더 해서 좀 더 이것이 더 생산적일 거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사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북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실무회담 이런 거 좀 안 하고 그냥 뭐 비핵화 조치 이런 거 좀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이다이 승부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실무급 이제 우리가 최선희하고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둘이 서로 카운터 파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도 그 부분을 정확히 미국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사실은 그 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국무부에서는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하고 계속 뭐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 누구랑 얘기할지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친목급 대화나 고위급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할 때하고 똑같은 그런 예. 패턴으로 갈 거냐, 음, 또 그럴 거냐, 뭐 이런 얘기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됐다가는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네. 못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답보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서 풀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나서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미국하고 북한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카드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왔는데 미국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것도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 쉽지 않네요. 예. 근데 한 가지 질문이 김프로님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니 내가 이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때 판문점에서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모시고 싶은데 도로 뭐 이 사정이 안 좋아갖고 뭐 비행기로 모셔야 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고 좀 도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광화문을 보여주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KTX를 좀 어떻게 탈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경호 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직접 와갖고 직접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김정은 위원장 반대 집회를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뭐 당연히 있겠지. 예, 있으니까 가면서 좀 이렇게 뭐 자기 반대 집회하는 거를 좀 보면서 이게 한국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좀 그런 것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쉽지 않다. 정치적 상황이.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뭐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답방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이런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답방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갑자기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답방한다고 그러면 발표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을 한번 틀리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어. 우리 계속 지금까지 잘 맞춰왔어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한반도 관련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뭐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바로바로 분석을 할 거고요. 김프로님께서 또 날카롭게 또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또 보려고 하는 게 미중 정상회담. 이번에 뭐 멍완조우 화웨이 부회장 창업자 딸인데 캐나다에서 갑작스럽게 체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인도한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발칵 뒤집히고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미중 정상이 둘이 만나가지고 잘해보자 짝짝꿍하고 딱 오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그런 뭐 하자는 지금 시츄에이션이냐 얘기가 많죠.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진짜 잘하기로 한 건 맞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인크레더블 딜이 있었다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끝내주는 딜을 시진핑하고 이제 뭐 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정확히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별거 없었다는 얘기가 자꾸 백악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하고 비슷하게. 그때도 뭐 히스토릭, 역사적인 어떤 자기 스스로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얘기고. 그래서 야 이것도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중국에 협박만 하고 혼자서 그냥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냥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하고 좀 비슷한 게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뒤에 실무진들이 와서 만나서 협상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북미 협상도 사실은 뭐 실무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뭐 실무 협상으로 이제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겠으며 이게 어떻게 90일 안에 가능할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저도 감이 좀 안 잡히긴 해요. 유명한 사람이죠.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이라는 네, 사람이 이제 폴 크루그만. 네. 뉴욕타임스에 컬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제목이 The Art of the Imaginary Deal. 그 상상 속의 딜을 그 Art of the Deal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그 딜은 거래는 네, 끝내준다, 네, 이런 거래의 달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살짝 틀어갖고 약간 저 조롱하는 건데 이 상상 속에서만 끝내주는 딜을 하지 실제로 뭐가 있냐. 트럼프 정신 승리.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직감에 의존해 갖고 그냥 이건 것 같아, 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일을. 근데 그 얘기를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그 그쵸? 사람이 또 지난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또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한테 뭘 시켰는데 대통령님 그거는 불법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몇 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임스 코미 그 전 FBI 국장한테도 뭐 나한테 충성 맹세해라 이런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이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그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같이 조율하고 했었던 사람이라 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되게 유명한 게 왜 모론이라고 그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얘기했다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 자기는 안 없다고 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계속 부인을. 뭐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뭐 잘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않고 보고서 읽는 거 싫어하고 본능에 의지해서만 일을 하고 자꾸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만 시도했었다. 그럼 다 합치면 모론이잖아. 그치. 모런이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죠, 사실은. 풀어서 얘기한 거잖아. 네. 근데 이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은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에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기술 도둑질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말로 해서 안 되니까는 실제로 행동으로 나섰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데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미국의 통신 기관 시설에 이렇게 들어오는가, 무슨 뭐 장비를 조달한다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그 제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그렇죠. 동맹국들도 화웨이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화웨이가 뭐 미국 대학하고 연구 무슨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막는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형사법 지금 형사 관계잖아요. 그래서 혐의 사실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법무부가 미 검찰이 얼마나 많은 혐의점을 갖고 FBI나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체포했을지 사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소명을 해야 이 사람을 이제 계속 인도받아서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이 뭐 증거 불충분 이런 걸 풀려나 버리면 미국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증거가 있으면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골이 깊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또 그냥 뒤통수를 치는. 바로 그 트위터에다 올렸잖아요. 나는 관세, 테리프맨이다. 관세맨이다. 그리고 Make America Rich Again.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다 관세 엄청 매겨갖고 우리가 돈을 왕창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런 이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그 관세가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국내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더 올리는 거고 똑같은 효과인데 그게 뭔 소리냐 뭐 이러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얼마 전에 베이지북이라고 이제 경기 진단 보고서를 내는데 매달 이제 내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슬슬 이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슬슬 실제로 이제 그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뭐 미국한테 무조건 좋은 거냐,
네. 근데 상처는 중국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꿇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중국 시스템이 망가지면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이라고 괜찮을까? 저는 그것도 참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보고 무슨 뭐 부동산 뭐 개발 업체도 아니고 이게 미국이. 네. 그러니까 주류에서는 다 그런 비판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폴 크루그만이 트럼프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끝내주는 뭔가를 해갖고 또 한 번 또 승리했다고 얘기할 그 거리를 찾는 거. 정신 승리.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두네요. 정신 승리.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신 승리 어디까지 가나. 네. 예.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어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코너는 니모 쉼표 쉬어가는 코너죠. 좀 이렇게 까십, 네. 씹을 만한 거리들 이런 건데 이번에 그 김프로님이 또 참 재밌는 걸 또 이 트럼프가 250야드 우리로 치면 이제 한 220m, 200m? 200m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요거 가는데 그 차량 모터케이드. 행렬, 대통령 차량 행렬을 동원. 차량 행렬을 다 해가지고 갔어. 네. 250야드면 이거 저 골프장에서 이 드라이브 한번 치면 네. 그러네. 장타자는 이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인데. 네. 네. 꿈에 250야드네 네. 진짜. 네. 야, 나는 힘 안 주면 150야드, 힘 세게 줘도 150야드 그래갖고 고민이 엄청난데. 스킬을 좀 더 키우셔야 되겠네. 근데 이게 이제 저 워싱턴 포스트에서 예. 그 씹는 기사로 하나 나왔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 오바마하고 비교를 해갖고. 예. 근데 이게 이 블레어 하우스가 그 백악관 맞은편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영빈관이죠. 영빈관인데 저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저 미국에 오셨을 때 이제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가봤어요. 블레어 하우스에. 그러니까 그게 백악관에서 한 바로, 250야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내외가 이제 거기 블레어 하우스 왔는데 인사하러 가는 길에 걸어가도 되는 길을 이제 차를 타고 네. 빙 돌아서. 근데 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그럼요. 경호원들 뭐 의사들 차가 몇 대가 그다음에 네. 기자들 해갖고 뭐 10대가 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갖고 한 7, 8대 정도 갔다는데 네. 그래도 이게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럼 또 길 다 막아야 되고 그 근처 또 보통 복잡합니까 그 동네가. 아니 이거 그 찾아보다 재밌는 말을 찾았는데 그 대통령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 워싱턴에서 보면은 뭐야 하고 막 구경거리지만은 내가 차를 마침 그 근처에서 몰고 가던 사람이면 진짜 짜증 나잖아요. 길 다 막히고. 짜증나죠. 그래서 오바마가 한번 러시아호 때 움직이면은 길이 왕창 막혀갖고 미치겠다 해갖고 오바마 잼이라는 말이 오바마 잼. 오바마 트래픽 잼이죠. 네. 교통체증. 그걸 줄여갖고 오바마 잼. 트럼프가 움직여서 또 그러면 트럼프 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오바마 잼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395번 그 고속도로가 또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 서울 남부순환 고속도로 같은 거지. 근데 언제 한번 오바마 때 그때가 러시아어였는데 거긴 버지니아니까 버지니아 주 정부 그 교통관리국에다가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 모시고 우리 러시아 때 가니까 거기 길 좀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됐어. 차 막히면 거의 그게 악몽이에요. 악몽. 진짜 여기는. 근데 거기다가 또 이 차를 타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근데 거기서 오바마하고 비교를 했는데 오바마도 뭐 차를 타고 간 적은 있대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 걸어간 거 한번 세봤더니 최소한 6번은 되더라. 그래갖고 밑에 백악관 그 비서실장하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러 갈 때 오바마가 딱 그 멋있잖아요. 그게 와이셔츠 딱 소매 올리고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그 컵을 딱 들어 올리고 뭐 이게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트럼프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트럼프 이제 비교해서 또 트럼프 이제 씹는 거지. 네. 네. 그래, 우리도 잠깐 씹어봤어. 네. 그래서 그래서 참. 근데 이건 딴 얘기지만 오바마 대통령 참 많이 늙었대요 이번에 보니까. 머리도 엄청나게 네, 세웠잖아요. 머리도 이끌이끌하고.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냥 네. 엄청나게 네. 시달렸겠지. 뭐. 뭐 벌써 막 얼굴이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자, 진행이 빠르죠. 자, 네, 니모 아메리카, 니모 핫 아메리카. 네가 모르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정치, 미국 분위기도 잘 알아야 이제 우리 이 미국 뉴스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준비한 코너죠. 자, 이번에는 뭐 인사 이동들이 좀 있었는데 제일 지금 큰 게 앞서서 아까 우리가 뭐 틸러슨 장관 얘기도 했지만 이 틸러슨 장관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더불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른들의 축이다. 엑시스 오브 애덜트라고 하는 네. 이 켈리,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말에 곧 있으면 이제 나간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네, 했잖아요. 나갈 요즘 거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를 좀 많이 하네요, 대통령이. 네. 알아서 짐 싸라고. 네. 그냥 나갈 때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분위기를 이렇게 막 붕붕 띄워요. 보면.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졌대요. 이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서로 게. 말도 안 했대. 네. 근데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비서실장이 이 사람이 사실은 제가 저번에 사진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하고 통화를 할 때도 옆에서 다른 전화기를 들고 같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문직인데, 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나 막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갖고 전부 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니까 기강 질서, 세우기. 기강 뭐 이런 걸 네. 중요시 여겨갖고 네. 다 나를 통해 가라. 기강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뭐가 되나 보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트럼프가 싫어하잖아, 이거. 그치. 네. 그래갖고 자기를 비껴가갖고 또 따로 다른 채널로 막 그러니까는 난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컴플레인 했다는 거야 주위에다가. 저번에 그 책 나왔을 때 왜 바브 우드워드. 밥 우드워드 책에도 존 켈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크레이지 월드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난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고 힘들 거야. 최근에는 네. 뭐 그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드문드문했대요. 참. 근데 지금 금방 저희도 이제 들어온 얘기인데 그래서 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 누구죠? 닉 아이얼스라고. 예, 36살밖에 안 됐어. 닉 아이얼스가 물방에 올랐는데 일단 자기는 이 직을 안 떠맡겠다, 안 맡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네요. 네. 본인이 조금 좀 주저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위에서도 36살짜리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 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컴플레인이 많았대요. 미국도 뭐 나이가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36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얼마나 했겠어. 근데 이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에 모이는데 그렇죠. 이 좀 그치. 이 얘기는 즉슨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지금 당면 목표는 재선이고 2020년 그때 승리하기 위한 그 체제로 이제 백악관을 다 새로 이제 진용을 짜겠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뭐 이렇게 징징거리고 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쳐버리고 무조건 자기 말대로 따라가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재선시키는데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다 채워넣겠다는 얘기고.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켈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 음. 사위 쿠슈너 쿠시너. 이 부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좀 이렇게 문고리 골지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방카나 이런 쪽은 이제 자유롭게 못 들어가니까 좀 화가 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뭐 네. 트럼프가 누구 말을 듣겠어? 딸하고 사위 말을 듣겠지. 그게 문제야. 네. 이게. 네. 그래서 이방카하고 쿠슈너가 이겼다. 네. 아니 그 저기 뭐지? 스티브 배넌도 그렇게 쿠시너하고 권력 분쟁에서 이렇게 떨려 나가더니 결국 켈리까지. 네. 이 가족 권력이 무서워요. 네. 그럼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영부인 네. 멜라니아. 멜라니아 네. 한테 찍혀갖고 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아 그렇죠. 잘렸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뭐 멜라니아가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가야 된다고 어.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음. 이건 또 뭐야? 영부인한테 찍히면 또 그냥 찍혀나가는. 아, 이 중전마마가 싫어하는데 그게 음. 있을 수 있나? 네. 그래서 백악관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근데 점점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이게 뭐 스텝들이 꽉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빈자리도 꽤 있고 게다가 이제 재선을 또 맞아야 되고 지금 현재 또 그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로버트 말러 특검 이 러시아 특검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간다.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을 점점 쪼여오고 예.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특검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잘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이제 백악관 보좌 진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켈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지금 올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백악관의 어떤 이 내부 정치가 잘 미국 정가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맞아요. 그런 걱정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우면 북한 문제 이거 집중하기 힘들죠. 그렇죠. 대통령이. 네. 뭐 김정은 이거 보고 지금 내부터 살아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대통령 하는 말에 어떤 힘이 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검 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공화당에서도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그 눈치를 보고 있는데 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지지를 하겠지만은 네. 상황이 돌아가는 거 봐갖고 이 배가 지금 가라앉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 이제 뛰쳐나갈 빨리 사람들이 갈아타야지. 예,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진영이 점점 없어지면 재선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사임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좀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헤더 너워트 국무부 대변인 예, 이분이 유엔 대사 지명할 거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지금 이 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청문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질이 약간 그냥 기자라고 언론인 출신인데 그러다가 국무부 대변인 한 것까지는 뭐 오케이 얼굴 마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유엔에 가서도 대변인 할 거냐, 얼굴 마담 할 거냐 이런 얘기 다자외교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센 애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지사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경력이 상당히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있었고 중량감이 있었고 네. 근데 나와트는 좀 그 이방카 트럼프하고 쿠슈너하고 또 친하대. 결국 또 이 가족. 그러니까 틸러스는 나와트가 왔을 때 되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성에 안 찼다는 거지. 그래갖고 하기야 뭐 엑스모빌 이런 데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 대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해외 순방 갈 때도 잘 안 데리고 갔대요, 대변인을. 근데 제가 봐도 이 헤드 나우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그렇게 사안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수 몇 번 했잖아. 우리가 저번에 리모에서 좀 다뤘잖아요. 이해?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한국에서 난리가 나고.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실수도 몇 번. 국무부 대변인이 하는 말이라 이걸 또 가벼이 여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말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는데 유엔에서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오해 불러일으키면 이거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질 얘기가 나오는 네. 거니까 지난번에 뭐들이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그냥 나오면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미국하고 독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과거에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뭔 소리야 그게. 근데 독일을 쳐부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독일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계기가 되는 도대체 세계사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오 거야 마이 이게 갓. 국무부 대변인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와. 사우디 가서도 지금 그 카쇼크지 이 사람이 지금 사우디 왕자가 뭐 시켜갖고 지금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래갖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 그 국무장관 따라갔다가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보면은 무슨 관광 온 사람처럼 찍어갖고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지금 어떤 사안인데 그렇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네. 또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네,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청문회 통과하기가. 하더라도 아마 그 이전 같이 무슨 강력급으로 그 발령을 하지는 않고 좀 급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이 중량감이 없으니까 그 니키 헬리 같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거고 그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폼페오고 볼튼 세상이 되는 거구나. 이게 뭐 유엔 엿먹이려고 얘기 보내는 건가? 아무튼 네, 참 미국 정가가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백악관에서 중심을 꽉 잡고 잘 관리를 해 나가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게 불안하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 뭐 외교 정책 이런 것도 다 밖에서 보기에는 불안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좀 잘 중재를 해가지고 뭘 가져와도 여기서 정신이 없으면 뭐 지금 현재 게다가 이제 그 정상급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신이 없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네가 모르는 워싱턴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애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들 때마다 좀 많이 듣고 그 애청자 클럽에도 좀 많이 답변을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있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는 힘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클럽방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을 1000명으로 만들려는데 1000명이 다 지금 차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지금 사랑을 증명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요직원으로 돌아가는 미국 정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다들 잘 하시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지 안 될지 지켜보면서 이번 니모 15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네, 전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니모 워싱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원은 케빈 맥리디의 Rolling at 5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라이센스 하에 있는 음원입니다.